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 문제. 이 성결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성결 문제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이 성결 문제는 기판력 제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판력 제도에서. 그러니까 이 A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어요.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 주문에 이기게 해주거든요. 이기게 해줘요. 승소 판결이 나서 패소하든 어쨌든 확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실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관계.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 소송이 제기가 됐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나와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해줬어요. 판단해줬어요. 네가 이겼다 틀렸다. 이 주문에서 판단해줬을 때 이거 봐라 하면서 요 사실관계에서 똑같은 B 소송을 만약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문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가지고 해달라는 게 있고, 아니면 판단과 모순되는, 동일한 판단 모순되는 것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판단이 여기에 이 안에 뭐 하나로 쏙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소송에서, B 소송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컨대 A 처분을 취소한다.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판결 주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것까지 양이 안 차. 한 번 더 가. A 처분을 취소한다. 또 했어요. B 소송을. 이때는 소장을 보겠죠. 이 소장의 청구 취지 1번과 이 주문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같은 얘기야. 그러면 너 임마 앞에서 이미 하고 왔는데 왜 또 와? 부적법 소각화. 요건 부적법 소각화. 이걸 동일관계라고 그래. 이걸 동일관계. 이게 동일관계일 때는 부적법 소각화. 그 다음에 A 처분을 취소한다 했어요. 취소한다? 그랬더니 취소하는 것은 뭐죠? 취소하는 것은 소급 무효로 돌린 거죠? 무효로, 부존재로 돌린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처분 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어요. 다른 애가. 그럼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취소해서 소급 무효로 부존재로 돌려버렸고, 여기서는 존재 확인을 해달래요. 존재 확인의소. 그런데 여기는 취소이고 여기는 확인의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송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주장하는 것이 여기는 소급 무효로 부존재가 된 거고, 그래서 부존재로 돌아간 거고, 여기는 존재해달라니까 서로 무슨 얘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모순관계가. 이 모순관계에서는 부적법 소각화를 때리는 게 아니고 본안으로 넘어가되 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 존재 확인의소에서 뭐가 나오죠? 패소 판결이 나오겠죠.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오거나 패소 판결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취소한다가 이 안에 하나로 쏙 들어오는 관계, 이거를 선결 문제라 그래요. 선결 문제. 이걸 선결 문제라 그래요. 선결 문제를 시간적 선호 관계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결 문제 하면 먼저 결정해야 될, 먼저 판단해야 될 문제 이래버리면 시간적 선호 관계 있게 되잖아요. 시간적 선호 관계가 아니고 앞에 있는 판단과 뒤에 있는 소장에 있어서의 요건과의 가지수를 말해. 요건. 여긴 요건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전제. 소전제의 가지수로. 여기는 소전제가 하나, 판단이 하나. 소전제로서 판단 하나. 여기는 소전제가 여러 개인데 다수인데 그 소전제 중에 어떤 하나로 이 소전제 하나가 쏙 들어오는 관계. 이걸 선결 문제라 그래요. 이거를 시간적 선호 관계로 해버리면 못 풀어요. 선결 문제. 물론 여기서 먼저 이걸 검토하고 들어오는 게 맞죠. 그렇지만 시간적 선호 관계로 하시면 못 풉니다. 여기 기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칙적 선결 문제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이 분쟁 해소 방법은 먼저 여기서 판단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일이 와서 비로소 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와야 맞는데 이 기판력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 행정법 11조는
어떤 의도로 이 말을 써놨냐 하면 여기 민사소송이거든요. 여기 민사소송이고 여기는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에서 여기서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오면 두 번에 걸쳐서 오잖아요. 요 두 번에 걸쳐서 오면 좀 과장되게 하면 20억을 쓴다는 거예요. 소송 비용으로 20억을 쓰니까 이걸 하지 말고 요걸로만 가고 여기서 판단할 걸 여기서 판단해 버려 이 안에서. 그러면 소장 두 개를 써가지고 20억을 쓰는 게 아니고 소장 하나로 우리가 산술평균을 내면 10억만 써도 이거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피고를 위한 제도죠 이게. 물론 원고를 위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원고가 이기면 받아오지만 지면 다 줘야 되니까 피고한테. 그러니까 원피고 양측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기판적 제도를 이용해서 앞부분에서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뒷부분 와서 해라.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한건 이걸 뭐라 그래요? 소송 경제라 그래요. 이걸 소송 경제라 그래요. 소송 경제를 위해서 인정한 제도가 선결 문제예요. 순전히 소송 제도를 통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는 거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선결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제가 우리가 대상적 격, 피고적 격, 원고적 격에서 봤다시피 여기도 뭐가 있다? 대전제가 있다. 법률규정으로. 그래서 법률규정 행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고 베끼는 거죠. 여기까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 심리 판단하는 경우 17, 25, 26, 33조의 규정을 준용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 키가 1번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다. 민사소송. 그럼 이렇게 할게요. 존재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민사소송이 뭘까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민사소송은 뭘까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즉 무효. 존재 여부, 부존재. 자, 처분이 무효이고 처분이 부존재일 때 선결 문제로 되는 민사소송. 이거 온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에요. 요거 온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온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온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염두에 둔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겨요. 부존재일 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요. 근데 유효일 때 혹은 존재일 때 존재할 때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겠죠. 물론 존재일 때는 유무효를 따지겠죠. 자, 이거 이렇게 되죠? 이거 존재 여부에서 부존재, 존재하면은 유무효, 유효, 무효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에서 부존재일 땐 끝난데 존재해? 그러면 효력 유무를 따져야 되겠죠, 효력. 그때 비로소 효력 유무로 가서 유효, 무효를 따지겠죠. 그럼 부존재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존재일 때 무효이면 승소, 유효이면 패소. 그죠? 유효에는 두 개가 있죠. 적법유효, 이법유효. 이법유효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소급 무효로 가죠. 그러니까 취소되기 이전에는 이법유효도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수가 없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에요. 그 소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17, 25, 26, 33조 규정을 준용해라. 17, 25, 26, 17 뭐예요?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 25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26 직권심리. 33 소송 비용의 특례. 이거 다 뭐예요? 취소 소송의 특유한 제도죠. 17, 25, 26, 33조는 취소 소송의 특유한 제도죠. 근데 취소 소송의 특유한 제도를 38조 1항과 2항에서 무효 소송과 부자유관계 소송에서 17, 25, 26, 33조 또 있어요. 거기에 11조를 준용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합치면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의 특유한 제도예요. 17, 25, 26, 33조는 항고소송의 특유한 제도예요. 여기서 항고소송의 특유한 제도 이 말은 뭐예요?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다. 여기까지가 1번. 그 다음 2번 이제 정체성. 갑은 과세처분에 이미 납입한 땡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자 한다. 여기. 이걸 전제 상황에 제시를 하기도 하고, 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문제 상황을. 이게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이 뭐예요?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제기해서 돌려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 문제와 관련해서 소전제가 뭐가 나오냐? 소전제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이 민사소송이 수소본 심리 판단에서 지금 민사소송이냐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이 민사소송이냐는 거예요. 만약 민사소송이면 11조가 적용이 되죠. 근데 우리 교수님들 통설처럼 교수님 통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봐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법 3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으로 보면은 이 11조가 필요가 없어요. 왜? 25, 26, 33조와 25, 26, 17, 25, 26, 33조가 다 준용이 돼요. 44조에서. 당사자 소송에 관련된 44조에서 준용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11조가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 소송이라면 당연히 행정소송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런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것에서 이 첫 번째 목차가 의미가 있고, 인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과세처분이 이제 돌려받고자 하니까 그럼 돌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승소 판결. 과세처분이 무효이어서, 자, 무효여야 되죠. 근데 이 무효에는 두 개의 무효가 있죠. 당연무효, 소급무효. 당연무효, 취소를 통한 소급무효. 무효이어서 이미 납입한 땡땡이 부당이득인지 문제된다예요. 처분이 무효일 때 비로소 납입한 땡땡은 부당이득이 된대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2번. 자, 소전제 그대로 목차를 이제 빼볼게요. 여러분들 목차 빼는 건 어렵지 않죠? 목차 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첫째 목차가 2번 목차로 갈 것이고, 둘째 목차가 3번 목차로 가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이게 성결 문제냐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승소 판결을 받고자 한다. 꼭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점수가 보장이 되거든요. 3점짜리가 문제 소재에서. 꼭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고자 한다. 혹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반환받을 수 있는가, 꼭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물어봐요. 희한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만. 근데 국가배상 청구소송 가서는 그거 잘 안 물어봐요. 너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낼 때는 한 25점짜리 내기에 적당한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게 성결 문제로서 승소 판결이 가능한가 이래버리면 너무 커져버려요. 50점짜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낸다는 거. 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 소송, 즉 민사소송인지 여부. 학설 중에는 이렇게 나가죠.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민사소송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학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학판검사 반드시 학설 이거 나와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은 꼭 학설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제가 학판검사를 썼을 거고, 이 부분은 학설이 필요 없어. 그럼 판사로 썼을 거예요. 그것도 리걸 마인드예요. 그럼 여기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견해와 민사소송이라는 견해는 첨예하게 근거가 달라요. 첫 번째,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자, 이거 여기 써볼게요. 여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이게 제3조 제2호의 자, 이거 공법적 원인에 기인한 소송. 이거 3조 2호 있거든요.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돈 달라 그러면 원인된 그 처분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적 원인에 기인한 소송이므로 공법상 3조 2호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며 공법 당사자 소송이니까 행정법원이 수소법원이 된다는 견해. 따라서 행정법이 수소법원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44조의 적용의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과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공법에 소송을 제기할 규정이 없다. 자, 소송은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청구권 규범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소송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규범이 있어야 돼요. 청구권 규범. 청구권 규범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청구권 규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구권 규범이 있는데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청구권 규범이 뭐냐 했더니 민법 제741조라는 거예요. 민법 제741조이지 공법에 있질 않다. 청구권 규범이 민법이야? 그러면 민사소송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청구권 규범이 공법이면 당사소송이 맞는데 이거 민법이잖아. 그러니 민사소송이지. 따라서 민사법원이 그 소송이 된다는 결의. 판례가 청구권 규범설로 가요. 자, 하나씩 볼게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그럼 취소됐으니까 이제 이 처분의 운명은 뭐예요? 처분의 운명은 소급무효가 되죠. 지금 소급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해서 납입한 개발부담금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처분이 취소돼서 소급무효가 됐으니까 이 개발부담금의 운명은 되지? 어떻게 되지? 부당이득이 돼. 이렇게 하죠. 취소가 됐으니까. 취소가 안 되면 여전히 부당이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잖아요. 그 후가 뭐예요? 취소된 후라는 말이죠. 이게 그 후가 취소된 이상 이렇게 뭐냐? 그 후, 취소된 후, 즉 소급 무효가 된 후에는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과오납금이 뭐예요? 부당이득이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당이득이죠. 요게 부당이득이죠. 요게 부당이득의 반환에 대한 법률관계로 뭐예요? 법률관계가 되는데 그 법률관계를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단순하다는 말이 무슨 심플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민사관계에 관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법학 논리에서 쓰이는 말로는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하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하는 관계로 뭐예요 이거? 민사관계에 불과하다 이 말은 민사소송이다 이건. 이거는 민사소송이지 무슨 소송이 아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다. 즉 당사자 소송이 아니다. 학설 리들처럼 판례가 이렇게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다니까요. 학설의 주장을. 그럴 때는 무조건 판례가 타당한 거예요. 따라서 검토로 가겠습니다. 검토로 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규범이 민법 제741조의 민법이므로 사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그러면 사안의 경우는 목차.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민사소송 심리 판단 소송인지 여부 목차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심리 판단 소송인지 여부 소송이다 아니다 이다. 그 다음에 과세처분이 이제 무효에 이어서 이미 납입한 땡땡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죠. 자 여기서 if슈도죠. 여기도 이어야 한다. 자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납입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려면 원인된 처분이 무효이어야 한다.
처분이 또 무효이려면 if should 무효이려면 중대한 법규 위반이면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주체의 하자만 중대 명백해서 무효이고 나머지는 다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땡땡 처분의 하자는 내용상 하자다. 내용상 하자는 뭐라고요?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 취소 사유이므로 취소할 때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영말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효력 부인이 없는 한 유효하다.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효력 부인이 없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이 효력 부인은 한 단어로 취소를 말해요. 취소를 우리 판례가 효력 부인이란 말로 무척 바꿔서 잘 사용을 해요.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효력 부인, 이 효력 부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은요 몇 개가 있을까요? 이 효력 부인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은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처분청 자신. 두 번째, 재결청. 세 번째,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이 3개의 기관이 효력 부인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에요. 이 3개 기관이. 자, 그래서 효력 부인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럼 효력 부인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땡땡 처분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권 행사가 있었다는 특문사, 특별한 사정,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자, 엿보이지 않으면 이 말 제가 남발하라고 그랬어요. 사례에 언급이 없어. 그러면 설문상 언급이 없으므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채점자가 보기에 얘는 리걸 마인드가 없는 애예요. 리걸 마인드는 법학 용어를 쓰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잘 배열해서 쓰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 왜? 이 법 하나 여전히 유효하죠. 따라서 이 법 하나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원인된 처분이 무효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무효는 당연 무효, 취소된 이후의 소급 무효예요. 근데 취소가 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죠. 국가가 소지한 갑의 땡땡은 과세 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럼 설문 해결. 자, 갑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수소법원은 17, 25, 26, 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땡땡 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리 판단한다. 그런데 과세 처분의 효력이 이 법 하나 유효하므로, 이 법 하나 유효하죠. 이 법 하면서 유효하다는 것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사시 공부할 때 이 민법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은 이 법 하면은 무효거든요. 민법은 이 법 하면 무효예요. 계약 무효예요. 그냥 그 자체로 무효예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 처분이 이 법 하는데 유효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분이 이 법 함에도 왜 유효라고 하고 있느냐? 이 처분은 공익실현 작용이라 한 사람의 희생에 다수의 행복이 얹혀져 있는 관계예요. 즉, 벤 다음에 공리주의예요. 이게 다수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다수의 행복.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너무 과해. 그 사람의 희생으로 일반 공익이 유지된다는 말도 안 돼. 이래서 취소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 하나 유효하다라는 이 정신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정력이라 하잖아요. 물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하기도 하지만, 근데 판례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저희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법 하나 갑이 제기한 유효함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는 패소 판결을 맺지 못한다. 패소 판결을 맺죠. 자, 우리 항고소송에서는 청구인용, 청구기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인용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승소 판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청구기각을 해놓고 패소 판결이라 그래요. 그런데 항고소송에서는 승소 패소란 말 안 써요. 청구인용, 청구기각이란 말 써요. 굉장히 독특하죠. 아니, 같은 말인데 독특해요. 그렇게 용어들을 좀 불리게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대전제.
행정구성법 제11조 제1항이 대전제예요. 에 의하면 자 보고 베낍니다. 여기까지. 자 보고 베꼈어요. 이제 1번.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 첫째 여기 아까 했던 거 있었죠. 자 부당의 반환 청구소 마찬가지죠. 국가배상 청구성이 민사소송인지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왜냐면 자 당해 민사소송이 수소법원이 하는데 첫 번째는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민사소송이고 두 번째 성결 문제고. 그러니까 한 문장을 둘로 나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뉠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냐. 자,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둘째는 자 이법 여부가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의 성결 문제인지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처분행위 효력 유무 존재 여부만 있지 이법 여부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를 한번 또 나눠볼게요. 존재 여부 부존재 존재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존재 여부죠. 그 다음에 존재가 되면 자 효력 이법 여부 그래서 적법 이법 그 다음에 이법에서 효력 유무 무효 유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돼 있다. 잠깐만요. 여기 다시. 자, 존재하면 효력 유무 같이 쓸게. 효력 유무. 자, 유효 무효. 유효 안에 적법 유효, 이법 유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법 여부가 있어요. 유효 안에. 여기도 좀 이렇게 좀 잘 써볼까? 여기 안에 화살표. 자, 여기 안에 이법 여부. 해가지고 적법, 이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존재 여부, 효력 유무, 이법 여부 이렇게 3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11조 제1항을 봤더니 이 3단계 중에 어디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어요. 효력 유무, 존재 여부 여기까지만 있어요 지금. 그럼 뭐가 빠져있다? 여기에 빠져있어요. 이법 여부가. 이게 빠져있어요. 여기 11조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법 여부가 여기 빠져있는데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성결 문제인지 문제가 돼버리죠. 세 번째, 만약 성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처분의 이법 여부를 성결 문제가 된다 하면 국가배상 청구서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단계로. 요 3단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 3단계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요거 문제된다. 이 3단계 첫째, 둘째, 이 셋째를 반드시 암기합니다. 첫 번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민사소송이냐. 두 번째, 이법해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법 여부가 성결 문제냐. 셋째, 이법 여부가 성결 문제라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여기 있죠. 11조 이 안에 있는 소전제 있잖아요. 소전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근데 소전제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11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냐가 문제가 돼버려요. 자, 요 문제 있잖아요. 심리 판단할 수 있나? 요 문제. 이거는요. 11조 1항의 적용의 문제, 적용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첫째, 둘째를 통해서 다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돼요. 민사소송이고, 둘째, 성결 문제이기도 해요. 성결 문제도 돼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법 여부가 언급이 없어서 이게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적용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25점에서 30점을 줘요. 여러분들한테 국가배상 청구성을 성결 문제로 볼 때는. 여러분 시험에 기판력 안 물어봅니다.
판결의 효력에 기판력, 대세효, 기속력이 있는데 요 기판력 5공채에서는 안 물어봐요. 웬만하면. 뭘로 물어봐요? 선결 문제로 물어봐요. 11조에. 왜? 선결 문제가 기판력 문제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3번. 자, 여기 이게 로마자 2번. 자,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 소송인지 여부. 학설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견해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견해와 민사 소송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근거들이 다 그럴듯해요. 당사자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이 수소법원이 된다는 견해. 민사 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이 그 수소법원이 된다는 견해.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해요. 근거를 가지고서. 자, 첫 번째 근거는 자, 공법적 원인으로 야기되는 배상 문제다. 공법적 원인으로 야기되면 뭐예요? 3조 2호에 해당한다고요. 3조 2호.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3조 2호. 3조 2호가 뭐예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거든요. 공법상 당사소송이. 그러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공법적 원인 처분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배상 문제다. 두 번째는 이 처분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처분의 유무여, 존재 여부,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을 다투는 게 행정통제 기능을 하잖아요. 행정통제 기능을 하는 소송은 유일하게 행정소송밖에 없다는 거죠. 행정통제 기능. 자,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또 이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법이므로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 청구는 공권이고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상사다. 왜? 자꾸 청구권 규범사니까 야 아예 공법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 국가배상법 공법이야. 그러니까 국가배상법도 공권이다. 청구권 규범이 공법이니까 이렇게 나갔더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부터. 자, 국가배상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한 종류에 불과하다. 행정통제 기능이 아니고 일반 불법행위 한 종류에 불과하다. 이거 한 종류에 불과해서 이 국가배상법 있잖아요. 국가배상법의 성질은 공법이 아니고 민법의 특별법이야. 민법의 특별법.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는 사건이다. 저 민법의 특별법이 원래는 저 공법인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특별법이니까 그럼 민법의 특별 공법인가 봐. 아니요. 우리나라 공사법 이혼론이기 때문에 민법과 공법은 분리돼 있어요. 무관계예요.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고 특별법의 할아버지 특별법도 다 민법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여기서 일로 넘어오질 못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준용규정이요. 준용규정이 필요한데 공법으로 준용규정이 필요한데 준용규정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는 또. 민사소송법 준용하죠 또. 그러니까 민법령이 있는 게 들어가서 민사소송법 준용하잖아요. 8조 2항에서. 그러니까 준용규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법과 법 사이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여기 있던 법 일로 쑥 이사갈게 그런 거 안 돼요. 완전히 무관계. 여기 둘 사이는 완전한 무관계. 우주관이 달라요. 우주가 달라요. 서로 속해 있는. 민법 특별법이니까 이건 뭐다? 사건이다. 사건이니까 민사소송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렇다면 판례를 볼게요, 판례.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요걸 뭘 한다?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 요거를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 그죠?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공직집고 법타손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한다. 국가배상 청구? 그럼 공공단체 이거는요 지방자치단체만 말합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는 국가배상 청구, 이건 지방자치단체 배상 이런 게 아니죠. 둘 다 국가배상 청구를 합니다. 둘 다. 그러면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구하면 즉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말하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그죠?
첫 번째 요거고 이 경우에 두 번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은 구함은 국가배상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국가배상법은 뭐냐? 이 역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의 특별법이라는 거,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을 우리 판례가 뭘로 봤어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별법, 즉 민법의 특별법으로 봤죠. 민법의 특별법을 보고 있어요. 검토. 그러면 판례가 타당하죠. 언제나. 자, 국가배상법은 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 있냐면 민법 제 750조에 있어요. 자, 민법 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요건, 일반 불법행위 책임 요건 안에서 사람 중에서, 가해자인 사람 중에서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공무원만 쏙 빼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국가배상 청구권은 그 누구나 중에서 오로지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만 빼내서 별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배상 책임을 정한 데 불과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공무원에게 책임을 안 지우고 오로지 국가하고 공공단체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려라는 제도예요, 이 국가배상법이. 아시겠죠? 근데 고의 중과실이면 너도 물어 임마. 이게 이제 6조에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 2조 2항에 나오는 거고, 구상권의 문제. 그거는 고의 중과실일 때.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은 공무원 너는 쏙 빠져. 그런데 민법에 의하면 고의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다 배상 책임이 있어요. 다만 과실상계를 당할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을 배상 책임자에서 빼내주는. 그래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고 보는 사무소가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사안의 경우, 항상 사안의 경우는 뭘 쓰면 된다고요? 목차. 사안의 경우를 쓰는데 거기다 또 주저리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목차.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자를 은으로 바꾸면 돼요. 사안의 경우는 민사소송 인지 여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인지 여부 민사소송 인지 여부 이다. 그 다음에 땡땡 처분의 위법 여부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성결 문제인지 여부, 성결 문제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성결 문제 A 소송에서 나온 판단이 B 소송에서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성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가려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뭐예요? 성질이 동일해야 돼요. 성질 동일. 즉 같은 얘기를 해야 돼. 이 둘은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가 일로 쏙 들어가죠. 근데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갔더니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애야. 그러면 네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질 문제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학설을 볼게요. 이 성결 문제 가지고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기서 위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위법하다고 할 때 이 위법은 일반적으로 행위 자체의 법령의 합치 여부. 법령이 법률법 시행령이라고 했어요. 합치 여부. 법률법 시행령 합치 여부가 뭐예요? 즉 위반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이 협의의 행위 위법이 이게 바로 형의 행위 위법. 즉 여기서 키워드가 행위 자체예요. 행위 자체의 법령의 합치 여부예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내면의 세계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소송에서 처분은 공무원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은 그냥 처분이 객관적인 법에, 즉 법령이라는 객관적인 법률과 시행령에 위반하고 있느냐 위반하지 않느냐만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만. 그걸 협의의 행위 위법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행위 이거는요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취소행위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이 협의의 행위 위법설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국가배상의 위법 여부도, 국가배상에서의 위법 여부도 행위 위법이냐 협의에, 아니면 결과 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협의의 행위 위법이면 성질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결과 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은, 결과 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이 달라. 말이 표현이 달라.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 그러니까 다른 얘기니까 이 성질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성질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성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거. 국가배상의 위법 개념은 결과 위법, 상대적 위법이므로, 자, 그래서 협의 행위 위법일 때는 국가배상 청구성이 성결 문제가 되라. 같은 얘기를 하니까 성질이 동일하게. 그런데 결과 위법, 상대적 위법은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배상 청구성이 성결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법 개념은 어차피 동일한데 문제는 동일한데 여기다 협의의 행위 위법이 했으니까 협의와 광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의 행위 위법이므로, 광의 협의 행위 위법일 때는 위법은 성결 문제가 되는데 적법은 성결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견해예요. 그럼 성결 문제가 아니면 처분이 적법 유효하다 할지라도 처분을 해간 공무원을 둘러싼 환경이 위법을 야기할 때는 국가배상 청구서 인정이 돼요. 직권남용 이런 게.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저기 국가배상 청구소송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판례. 자, 취소 소송이 청구 인용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구 인용 판결이니까 뭐예요? 위법하니까 취소했다는 거죠. 효력 부인했다는 거죠. 취소해서 효력 부인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취소했으니까 이제 소급 무효죠. 소급 무효인데 뭐에 기판력이 발생했냐면 요 위법이라는 부분에 기판력이 발생했어요. 자, 볼게요. 자, 기판력이 발생했다. 근데 이 기판력이 어디에 미친다? 국가배상 청구성에 미친다. 그죠? 기판력은 언제나 국가배상 청구성에 미쳐요. 근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이거 기억할까요? 이거 한번 기억합시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원의 행위일 것, 직무집행 행위일 것, 고의과실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일 것, 타인 손해 발생할 것. 요게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승소 요건이에요. 승소 요건. 그러니까 많죠. 요건이 많죠. 이 많은 요건 중에 하나로 쏙 들어가는 게 성결 문제라 했죠. 일이 쏙 들어가는 게 성결 문제죠. 일이 쏙 들어가는 게 성결 문제. 일이 쏙 들어가는 게 요게. 근데 자, 여기 보면은 갑자기 고의 과실을 추정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여기에 고의 과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쳐요. 기판력이 미치는데 공무원한테는 기판력이 미칠 리가 없어요. 성질이 동일해야 미치니까. 직무집행도 성질이 동일해야 미치니까 미칠 리가 없어요. 이거 취소의 청구 인용 판결은 위법성이잖아요. 처분은 위법이니까 이 위법이란 판단은 과거 필요가 없어요. 타인 손해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법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건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인데 법령 위반은 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고의과실 처리가 문제가 돼요. 고의과실. 그래서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은 전혀 무관계해. 이게 판례예요. 고의과실을 추정케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이 위법은 법령 위반의 기판력으로 미친다. 기판력으로 이렇게 미치는 건 맞는데 고의과실에게는 전혀 미치는 뭔가가 없어. 즉 추정케 하는 것은 아니다. 미치는 게 없어. 무관계야. 이런 게 판례.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예요? 고의과실은 뭐예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잖아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게 뭐였다고요? 아까 협의의 행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협의의 행위법이 맞아요. 광의 행위법도 당연히 이게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만. 자, 그래서 고의과실 추정케 하진 않아요. 고의과실을 추정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은 무관계한 건데 이 무관계한 게 아니고 둘이 관계가 있다. 이게 바로 결과위법설, 상대적 위법성설이에요. 이게 결과위법, 상대적 위법은
고의 과실과 법령 위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행위위법 안에 주관적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결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결 문제가 안 돼서 별도로 살펴봐야 돼, 이게. 근데 협의행위법은 성질이 같으니까 성결 문제가 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판례는 성결 문제가 된다고 봐요. 고의과실과 무관계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쓰면 돼. 무조건 판례가 타당하다고. 소송의 유형에 따라 위법성 의미를 달리 보는 것은 달리 봐요. 결과 위법성설, 상대 위법성설은 소송의 유형에 따라 위법성 의미를 달리 보죠. 어떤 유형? 자, 항고 소송인 취소 소송일 때는 위법성의 의미를 협의의 행위법.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하면 협의의 행위법이 아니라 말이 달리면 의미가 달린다고요. 결과 위법, 상대 위법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유형마다 위법성의 의미를 달리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 개념상 혼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행위위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면 묻는 문제에 대한 대답, 처분의 위법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성결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문제는 성결 문제가 됐어요.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것도 인정이 됐고, 민사소송의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라는 것도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다? 위법 여부가 없다는 거예요. 11조에. 11조에 위법 여부가 없으니까 이거는 11조 항상 뭐예요?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이론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무조건 법률 규정 찾아야 돼요. 판례는. 법관은 무조건 법률 규정 찾아야 돼요. 만약 법률 규정이 없잖아요. 외국의 법이라도 찾아와야 돼요. 그걸 조리, 자연법이라고 해서 조리 영역으로 가서 관습법인 이런 걸 찾아와야 돼요. 무조건 찾아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법원론이라 그래요. 그걸. 법원론.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려면 무조건 찾아야 되는 근거. 이걸 뭐라 한다? 법원이란단 말이에요. 법원. 법원에서 법원. 그러니까 말이 같은 거지만 동음 이의잖아. 이의.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조건 법원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걸 법원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원론으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게 11조밖에 없어요. 11조 적용의 문제 이게 11조 적용의 문제. 만약 이게 성결 문제가 맞다면, 그래서 성결 문제가 맞다면 11조 과연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처분의 위법 여부를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면 이거는 11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11조의 적용의 문제다. 적용의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자, 공정력이 뭐냐면 위법 유효예요. 공정력이 위법 유효예요. 이거 위법 유효. 위법 유효인데 이 위법 유효라고 우리가 흔히 공정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군의 학자들은 적법성 추정을 의미한대요. 위법 유효가 적법성의 추정을 의미한대요. 야, 이 추정이란 말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 그래요. 추정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에요. 적법성이 추정되니까 그러면 적법성을 굳이 피고인 처분청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피고인 처분청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추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정이 되니까 이기려면 원고인 국민이 뭐 해야 돼요? 위법성 입증해야 돼요. 원고인 국민이 적법성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인 국민이 위법성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법성이 추정되니까 적법성을 추정해버린단 말이야. 이거 처분의 행정의 적법성을 추정하니까 입증을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반드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가서 입증해야 돼요. 반드시 이 입증의 문제는 추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수소법원에 가야 해야 돼요.
수소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여치소송이 수소법원에 가서 이 법성 입증을 누구는 못한다? 민사소송이 수소법원이 못해요. 이 적법성의 추정이라고 보는 한, 요 적법성의 추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한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못해요. 얘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성 입증을. 얘한테만 가서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권한이 없는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적법성이 추정되니까 적법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성결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이거 이론상 근거. 이론상 근거. 취소 권한이 없는 민사법원으로 갈 수가 없다. 왜?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그 다음에 법률상 근거로 11조를 한번 봐봐라. 했더니 민사법원에 대하여 뭐 한다? 처분 등의 효력유무 존재 여부만을, 자, 이 만을 성결 문제의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거. 열거적이다. 따라서 이 두 개를 했더니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취소인 수소법원의 전속적 관할이 있다. 전속적 관할은 다른 쪽에서 못한다. 전속적 관할이 있어서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부정설. 여기서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부정설은요, 11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에, 이게 11조를, 행정소송법 11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거. 그 다음에 그랬더니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인정된 유효성의 추정이야. 유효성이 추정. 자, 유효성이 추정되면 거꾸로, 자, 입증을 뭘 해야 돼요? 유효성이 추정되면 입증 뭘 해야 되죠? 무효임을 입증하는 거죠. 그죠? 유효성이 추정되면 거꾸로 반대편에 입증해야 될 건 무효잖아요. 무효 입증은 anytime, anyone, anywhere예요. 즉, 무효 입증은 anytime,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anyone, 누구라도 상관없고, anywhere, 어떤 법원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래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게 아니다. 즉, 유효성의 추정에 불과하다. 유효성의 추정에 불과하다. 그러니 입증하는 무효는 anytime, anyone, anywhere다. 따라서 행정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두 번째 이론은 그럼 11조를 한번 봐볼게. anywhere인데 가능하냐는 거죠. 그랬더니 성결 문제 심판권에 대한 예시적 규정이 불가하다. 예시적이다. 아까는 열거적, 만이다. 이건 열거적이고 이건 예시적이다. 그러므로 민사법원이 행정처분 위법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이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위법한 행정 개의 집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완료됐잖아요. 완료되면 뭐가 불가능하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행정 대집행은 뭐냐면 철거예요, 철거. 건물 철거인데 건물 철거가 완료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에 대한 무효하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죠? 소의 이익이 없어지죠? 소의 이익이 없어져요. 그죠? 소의 이익이 없어지면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소의 이익이 없으면 뭐라고요? 부적법 소각화. 부적법 소각화를 받으면 본안에 가서 본안 판결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취소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선결 문제에 해당하니까 받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가 과거잖아요. 과거 11조가 없으면 이게 선결 문제가 되고 취소 판결 나오면 위법성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판례가 이게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결 문제 쓰라고요. 무슨 얘기냐? 취소 판결을 먼저 받고
기판력 제도를 이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판례가 성결 문제는 맞아요. 성결 문제인데 굳이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이게 있어서 기판력으로서 성결 문제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게 아니라 설령 이게 없더라도,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더라도 곧바로 다이렉트하게 행정처분을 입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 다이렉트하게 하라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그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검토 보겠습니다. 성결 문제로서 행정의 위법성 판단은 행정의 효력 부인하는 판단이 아니죠. 지금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위법성 확인에 그치죠. 이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행정기본법 12조 15조 있잖아요. 이거 무척 중요하죠. 이게 기본법이니까 이거는 법률상이죠. 요 15조는 법률상이잖아요. 그죠? 법률상. 그 다음에 유효하다고 보죠. 법률상, 사실상 추정력이 아니잖아요. 이제 법률상 유효성 추정이죠. 자, 그래서 15조는 행정의 효력을 유효성 추정으로 봐야 해. 여기 15조가. 그러니까 뭐예요? 적법성 추정이 아니잖아요. 이제 법률상 유효성 추정이야. 그래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서의 수소보면은 땡땡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다. 설문 해결. 갑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서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성결 문제가 되므로 당해 국가배상 청구서의 수소법원은 17, 25, 26, 33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한다. 그 결과 처분이 위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의 나머지 국가배상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if 당해 국가배상 청구 수소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내릴 수 있다. 이게 승소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얘는 이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쓰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은요. 아예 11조를 보면 형사소송 자체가 없어요. 민사소송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도 있잖아요. 이거는 형사소송으로 가면은 이거는 뭐예요? 학설에 맡겨져 있어요. 민사소송일 때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위법 여부만 없는 거죠. 그런데 형사소송으로 가면 이것 전체가, 여기에 민사소송만 있지 형사소송이 언급이 없으니까 11조 적용이 가능할까? 형사소송 자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1조 자체.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이미 민사소송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 굳이 안 하셔도 돼. 한 번 나왔는데 이제 안 내.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 요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